이제 유교시인데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면 이제 교과목명이 재배학 특론이지, 그지? 그리고 아까 진아야들이 갔다 왔지만은 원래 강의실은 그렇지만 교수 연구실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강의 내용과 목적은 학부 과정에서 학습한 재배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들을 적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재배 기술과 이론 등을 탐색하여 발표를 통하여 발표 능력 향상과 이해도를 증진하겠다는 거고, 그 교재는 재배학 책인데, 교재인데, 그 교재는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책은 필요치 않아요. 내가 설명하는 것만 하면 되고, 그 다음 중간고사는 치지 않고 기말고사만 합니다. 출석과 기타 점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는 장애 학생은 지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동영상 촬영은 해 놓습니다. 혹시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할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장애 학생이 또 입학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배학의 기본 이론 설명합니다. 토양하고 작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2주 차이는 재배학의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최신 스마트 재배법. 그 다음 3주 차는 전공별 논문 탐색,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별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4주 차에서 7주 차까지 발표, 8주 차에는 개별 평가 및 스마트 기술 탐색법 상의를 하고, 9주 차는 작물별 스마트 재배법을 탐색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발표를 합니다. 재배법 개인별로. 14주 차는 스마트 작물 재배법 종합 토론, 그리고 기말 평가 및 성적 등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강의 계획서를 봤지만 오늘은 이제 가장 핵심인 토양. 토양 그 방에서 지금 2명이 왔는데, 토양, 너희들 토양이잖아. 저 토양 아닙니다. 맞다. 그렇지. 육종이지. 센싱이지. 그 문을 닫아봐. 토양 1명, 센싱 1명, 그 다음에 한약 1명, 그 다음에 작물 1명. 그래서 각 전공이 다 다른 난 이것들이 같이 생각해요. 오케이. 가장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토양이에요. 아까 이제 1교시 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를 봤지만, 그게 이제 거의 사막이고 뭐 안반이고 해서 거의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거의 뭐 5%도 채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네, 그렇듯이 이 토양이 그만큼 중요하다. 토양을 우리가 구분하면은 토양에서 이제 모함에서 시작돼서 토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풍화작용을 거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토양이 있다. 평야지가 이루어지고 강 또는 하천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핵심은 토양에서 뭐냐면 토양의 토성, 토양 성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잡는 게 양토죠. 그죠? 양토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래가 많으면 사토, 그죠? 사토인데 사토하고 양토 사이에 뭔가 하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사양토. 이제 뭐 설명할 거 없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래 땅이 아주 적은 크레이가 많은 쪽이마다 점토, 그리고 식토로 하죠. 그죠? 식토로 하죠. 그럼 식토하고 양토 사이 뭐다 구분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식양토. 영어로 하면은 가운데는 양토는 롬이고, 그죠? 그 오른쪽에 사토는 샌디 소일, 이렇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샌디 롬 가운데, 식토는 크레이, 그죠? 크레이 롬 가운데는 그렇게 불러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분류를 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해왔어. 그러면 그게 이제 크레이 함량을 갖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점토, 식토 같은 경우에는 0.02mm 이하 되는 것이 거의 점토가 얼마 이하? 뭐 이상? 50% 이상이죠? 그렇잖아. 그래서 12.5%씩 깎아 내려오면 되겠지.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5% 이하가 되는 게, 그죠? 점토가 있는 것이 이제 사토다, 이렇게 우리가 토성, 토양 성질을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 토양을 이제 얘기할 때는 토양 성질, 이제
모래, 미사, 점토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이제 구분하는 걸 이 트라이앵글로 해서 이제 모식도가 있죠. 그죠? 모래, 미사, 점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모래가 얼마, 미사가 얼마, 점토가 얼마냐에 따라서 토양 성질을 미사질이다, 식양질이다, 양토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 정도 하고 그러면 토양이 그 골격만 있으면 되느냐 하는 거죠. 물리적인 것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더라. 뭐가 있어야 된다? 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화학성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작물이 필요한 것 요구하는 것이 뭐다? 우리 필수 원소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꼭 작물이 자라는데 있어야 될 게. 그게 뭐다? 크게 보면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가 있다. 그러니까 다량은 많이 요구하는 요소, 미량은 적게 요구하는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다량 원소에는 촌, 스피커, 가마죠. 그죠? 촌에서 CHON, 스피카로 SPK. 이장님이 우리 동네 CSX 가마 타고 시집 온다. 칼슘, 마그네슘에서 9개. 맞죠? 그 다음 미량 원소는 뭐? 복령고라는 애가 철이 들어서 막 몰아간다. 그죠? 복령, 봉소, 염소. 그죠? 구리. 철이 들어서 FE, 철. 막 몰아간다. 망간, 몰리브덴, 아연. 이렇게 해서 7개 해서 합쳐서 16개 원소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이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토마토 열매의 배꼽이 썩어. 배꼽 썩은 병이라 해. 이게 많이 발생하고, 무나 배추 같은 경우에는 풍소가 결핍하면 안에 바람든 무가 생기. 아삭아삭 안 하고 푸스리한 거, 물렁한 거하고는 좀 개념인데 공간이 비어 있는 거, 풍소 결핍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작물마다 이게 요구하는 양이 좀 다를 수 있다. 미량원소라고 했는데도 얘가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육식 좋아하고 체질별로, 채식 좋아하고 뭐 다 다르듯이 그런 특성들이 작물마다 있다. 특히 이제 화분과 특히 이제 벼에 있어서는 이 규산 있잖아. 규산은 실제 필수 원소가 아니잖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산을 사용하고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규산질 비를 시용하라 하지. 그럼 토양에 130에서 180mg per kg, ppm 단위로 하면 130에서 180 ppm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지금 쓰는 단위는 밀리그램 per kg이야. 밀리그램이라는 게 밀리는 1000분의 1, 그지? 그래서 이제 ppm하고 같은 단위를 쓰는데 그 정도가 있어야 뭐 한다? 작물이 벼가 자라는데 좋더라. 그래서 질소 비료를 좀 과잉 시용하더라도 도복이 덜 되고 병해충 발생이 적더라. 그리고 미질, 수입 밥맛도 좋더라 하는 게 그 특징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특이적으로 양분을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우리가 비료를 하면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규소를 17대 원소, 그러니까 16대 원소 안에 포함을 시켜. 우리는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럼 미국은 실용주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의 경우지. 이게 이제 공원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자꾸 이쪽에 다니니까 빠르니까 이쪽으로 자꾸 다녀. 길도 없는데. 그럼 그 다음날 되면 뭐야? 이 길을 내버려. 길을 그냥 내버리. 편하게 다니라고. 그게 실용주의야. 우리는 예의 지키고 하고 돌아가시오. 짠디 밟지 마시오 하잖아. 그럼 짠디 있으면 밑에 보도블럭 몇 개 놔고 그냥 다니라 이거야. 그게 실용적이야. 우리하고 다르지. 어쨌든 몰라,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나 행정하는 거 보면 뭐 한번 가보면 전기 한번 놓는데 몇 달 걸리고 전화는 몇 달 걸리고 뭐 짜증나서 우리나라 사람은 못 살아. 성질 급한 사람들은 화병 걸려. 그 정도로 행정이 느려. 우리나라는 뭐 전화하면 오늘 전화하면 내일 모레 하면 다 해주잖아. 뭐 고치달라 하면 뭐 그 다음날 오잖아.
그때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다. 느리다 하다는 거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가 큰 그것도 있고, 그죠? 시스템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토양의 화학성은 기본적으로 했고, 그런데 이제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이것도 있어. 배수성이라는 게 있어, 배수. 그 물이 잘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물이 잘 빠지는 노는 우리가 배수 양호답, 안 빠지면 불량답. 그런 불량답은 주로 연을 키운다든지 벼를 키운다든지, 그죠? 주로 이제 그 통기강이나 이런 게 발달된 애들을 중심으로 재배를 한다 이거지. 거기다 또 미꾸라지를 키우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주로 밭작물, 소위 통기강이, 이게 이제 줄기 같으면 이렇게 채널 잎에서 산소를 흡수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뿌리까지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통기강이 없는 이제 작물들은 논에서 물이 있는 데서 재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배수가 양호한 답하고 배수가 불량한 답을 비교해서 이제 재배를 하는 거지. 달리 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이제 벼 재배 면적이 우리나라가 원래는 논 면적이 한 80만 헥타르 돼요. 과거에는 120만 헥타르까지 됐지만 지금은 이제 논이 줄어서 한 80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벼 재배 면적은 72만 6천 헥타르예요. 작년 2024년 통계로.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쌀이 과거에는 우리가 120, 130kg 먹다가 지금은 54kg밖에 안 먹어. 절반도 안 먹으니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이 쌀이 과잉 생산된다 해서 대체 작물, 다른 작물을 대체해서 심어라 해서 대체 작물연하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 대체 작물은 논에 심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름에 벼 대신에 주로 콩을 이제 재배를 하게 되는 거지. 콩은 우리가 식용으로 보면 우리가 작업률이 40% 되지만 사료용까지 합치면 12%, 13%밖에 안 돼.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대체한다는 거지. 그래서 농콩 재배가 많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벼 장목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들녘별 공동체란 말을 많이 써. 들녘별 공동체. 그래서 들녘별로 뭐 작물별로 공동체를 이제 만드는 거지. 콩 장목반, 무슨 장목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이제 패턴이 많이 달라지는데, 과거의 논에서 이제 우리가 감자라든지 고구마 또는 뭐 타작물, 밭작물을 뭐 도라지도 마찬가지고 이걸 재배를 잘 안 했어. 밭에만 했었지. 근데 지금은 논에도 재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가장 핵심이 뭐예요? 배수죠. 물이 잘 빠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물 빼는 방법은 크게 뭐가 있다? 두 종류가 있겠지, 크게. 물 빼는 방법. 배수를 어떻게 해? 안거 배수와 면거 배수로 나누겠지. 안거 배수는 토양 속에 지중해 파이프라인을 깔든지 아니면 자갈이나 모래에 큰 돌을 넣어 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스며들게 해서 저쪽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배관 같은 걸 활용을 해서 거기 구멍을 뽕뽕뽕 다공지를 넣어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 요걸 이제 안거 배수라 그러죠. 근데 이제 면거 배수는 뭐냐? 그냥 위에다가 그 뭐라 그러지? 배수로만 파는 거야. 뭐 홈이나 삽이나 뭐 트랙터나 해가지고 쭉 물 빠지게 한쪽에 높게 한쪽에 낮게 이렇게 하는 걸 한다. 그게 배수를 이제 한다. 그래서 소위 오픈 디치라 그래요. 오픈되어 있다는. 면거 배수. 그래서 이제 밭작물을 논에도 재배하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작물을 보면 단작과 이모작 또는 이기작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벼 꼭 쌀만 재배해야 되겠다 해서 절실히 필요하다 하면 이 고성이라든지 해남, 이 남부지방에는 벼만 재배할 수 있겠지. 1년에 2회, 2번을. 그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2번, 동일 작물을 1년에 2번 재배한다 뭐라고 부르지? 이 기작이라고 부르지. 그죠? 근데 1년에 타작물, 다른 작물을 2번 재배하는 것을
이 모작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 명칭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심어서 그 다음에 수확하는 작물, 이것을 해를 넘긴다 해서 월 년생 작물 이렇게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보리나 밀, 뭐 호밀, 기리 이런 애들은 가을에 심어서 그 다음에 수확하면 월년생 작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겨울 작물, 한자로 하면 동작물 이렇게 얘기하고,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을 여름 작물, 여름 하자를 써서 하작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또 고온 작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기본 개념만 잡으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토양을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고, 배수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 이 배수는 크게 두 가지 조건에서 달라져. 우리가 이렇게 논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물을 이제 쫙 부었다. 물을 보면 그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1m의 물을 한 마리를 이렇게 부었어. 부으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물이 없어. 그 물이 어디로 간 거예요? 아니면 정벌. 그렇죠. 물의 이동은 중력에 의해서 토양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용탈이라 그래, 용탈. 근데 해가 비치고 온도가 높으니까 어디로 가? 정발되는 거예요.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공용으로. 영어로 하면 evaporation이 되는 거예요. 토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어로 penetration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penetration과 evaporation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작물이 있다, 잡초가 있다 하면은 얘들이 흡수를 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물을 어떻게 한다? 공기중으로 날려보내겠지. 그걸 뭐라 한다? 정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transpiration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지상에서 수분이 없어지는 형태는 evaporation과 transpiration 합쳐서 evaporation 이렇게 말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물을 한 말 정도 주었을 때 얘기고, 비가 많이 와 3일, 4일 왔다. 그러면 물이 요 정도 깊이에 빠지다가 그 다음에 물이 안 빠져. 흥건하게 막 이렇게 누적대 사이에 올라가.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배수가 토양 토성에 의해서 모래 땅이니까 처음에는 물이 잘 빠졌는데 그 다음에 안 빠져. 왜 안 빠질까? 거기에 위에서 어느 정도 작토심이란 게 있잖아. 여기서 채울 수 있는 공간, 공급은 다 채웠다는 거야. 그럼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못 내려가. 그죠? 요걸 이제 배수 등급이라고 얘기해요. 배수 등급. 그러니까 요거는 이 배수 등급은 논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면 요것은 지하 수위가 높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토양 속에는 강도 있고 하천도 있고 실천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이 여기서 토양 공급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쫙 지하수까지 내려가 주면 좋은데, 지하 수위가 뭐 한 30cm, 20cm 된다, 이건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수 등급을 얘기할 때는 실제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사례를 보면 9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만 하면 유명한 게 뭐지? 그래, 수박에서 어느 날 보니까 잎이 막 시들고 등굴이 쪼개지고 막 하는 거야. 그건 무슨 병이지? 등굴이 쪼개지는 거, 등굴 쪼금병. 등굴 쪼금병, 이게 문제가 뭐냐, 뭐 해서 온갖 교수님들, 뭐 전공자들 다 가서 해도 못 밝혀내서 원인을, 등굴 쪼금병이네. 누구나 봐도 알지, 등굴이 쪼개지는 거, 등굴 쪼금병이지. 근데 누가 그걸 밝혀내냐면 토양학자가 밝혀냈어. 토양 섭외 하신, 이제 과거에 정년태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밀양에 영남농무소 시절. 그 이번에 탁 가서 삽 가져오니까 삽으로 탁 파네. 한 번 딱 파니까 어때? 위에는 말라가 있는데 아래는 물이 흥건하게 찌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물이 안 빠졌을까? 점토가 많거나 기하수가 토양 자체는 점토가 많은 게 아니야. 그냥 일반 뭐 그레이롬 정도 됐었어. 식양토 정도야. 그 어느 정도는 배수는 돼야 돼. 근데 요즘 대형 기기를 쓰잖아. 대형 기계에 뭐 150마력, 뭐 80마력, 70마력 이런 대형 트랙터 뭐 1년에 몇 번 트래픽 하잖아. 하니까 타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cm, 20cm 아래 딱 굳어져 있는 층이 있어. 그걸 경반층이라 그래. 정이 밑바닥층, 경반층. 영어로 하면 hard, H-A-R-D, hard pan이라 그래요. hard pan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우리 세멘 콘크리트 하면 세멘이 회색이잖아. 그 세멘테이션이라 그래. 세멘화 쫙 돼버려. 그 물이 아래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배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토양을 하면 하나만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하 수기도 해야 되고 경반층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농업연구를 담당하는 그 기관 중에 농업과학원이 있어요. 농가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관이 식량과학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해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원해, 채소, 인삼, 특작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축산과학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농업과학원, 소위 농가원에서 뭘 만들었냐면 과거에 토양 관계에서 우리나라 전체 토양의 특성을 매핑을 했어. 지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흙토람이라 그래요. 흙토람. 흙토람 안에 들어가면 이 우리나라의 토양의 모든 필지별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거 보면은 내가 기농 기촌을 하겠다 하면 어떤 농사 지으면 좋을까 하는 게 다 나와 있고, 내가 어떤 농사를 짓는다 하면 비료를 얼마나 주면 되겠다 추천까지 다 할 수 있어. 물론 정확한 거는 토양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돼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참 특이해. 토양이. 우리가 이 보면은 저기 북한으로 뭐부터 시작한다 하면 북한에 백두산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태백산맥으로 쭉 해서 지리산권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동서로 토성이 달라요. 호남 쪽에 가면 평야지고 뭐 정말 벼농사하기 좋은 환경이야. 그럼 동쪽에는 어때? 토양이 뭐 황토도 있고 뭐 모래땅도 있고 막 제각각이야. 그러니까 토양조사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김해 평야면 김해 뭐 거의 모래땅이지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그런 거야. 뭐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들 성격도 그렇고 지리적인 것도 있고 해서 좀 토양이 다양한 것처럼 좀 특이해. 아무튼 다양해. 버라이어티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토양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히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나는 이번 시간에 뭘 하고 싶었냐 하면 작물을 이제 재배를 하면 물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그 물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이 뭐가 있지? 응? 그 물병 줘봐봐. 이 물이 있잖아. 자, 이 카메라 나오니까 내가 부어볼게. 이게 뭐야, 지금? 무슨 물이야? 응? 액체잖아. 그냥 액체의 물이야. 리퀴드 상태야. 바다에 가면 고여가 있고, 뭐, 증발하기도 하고, 논에 있으면은 벼나, 뭐, 작물이 자라겠지. 그죠? 그럼 여름 되면 우리가 몬순 계절풍 지대니까 어때? 여름에 고온다습 하잖아. 비가 자주 오잖아. 그죠? 그럼 비로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겨울에는 얘가 뭐로 내린다? 눈으로 내린다. 그지? 그런데 봄 돼서 이제 해병이 되는 거지. 햇빛이 쫙 나니까 바다는 아니고 그 연못이라든지 그 주변에가 물이 어때요?
올라가는 거 보이나? 구름처럼. 그 올라가잖아. 증발하잖아. 그럼 물 이놈이 얼굴이 도대체 몇 개냐 하는 거지, 얘가. 몇 개? 응? 그래. 얼굴은 세 가지, 그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실제 얘가 우리 농업이나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얼굴이 너무 브라이어티하고 다양해. 자,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럼 여러분들이, 자, 물이 맨 처음에 존재했을 거는 바다에 있겠다 생각했겠지. 그는 증발해서 어디로 가나? 하늘로 갔다가 구름이 돼서 비가 돼서 내려왔다가 작물이 이용해서, 그죠? 이용하기도 못하는 게 지하수로 내려가고 다시 또 바다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모사관 현상에서 올라오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물이 그렇게 이제 순환을 하는데, 여름에는 아까 얘기했는데 겨울에는 또 눈도 되고 또 얼음도 되고, 그 여름에 가을에 또 서리도 되고, 그죠? 이슬도 되고. 그러니까 아주 브라이어티 그 자체야, 얘가. 근데 이제 그 왜 원인이 뭐냐? 이 액체하고 얼음하고, 뭐 기체는 여러분들이 아니까 기화돼서 올라가니까. 얼음하고 액체하고 차이가 뭘까? 물에서. 왜 그럴까? 순전한 결합 상태. 결합 상태가 어떤데? 물은 좀 누더라고. 고체는 딱 이렇게 딱 뭉쳐있고. 그래. 근데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결합각, 산소가 여기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잖아. 두 개가 H2, 수소 두 개 산소 하는데 이 결합각이 104.5도 하고, 결합각이 틀어짐에 따라서 볼륨이 커진 거야. 얼음이 되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액체가 고체로 되면 부피가 줄어들잖아. 그게 기본이잖아. 그런데 얘는 물은 어떻다는 얘기를. 부피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겨울에 아주 추운데 냉각수에 물을 탁 넣어놨다. 그 다음에 되면 뭐 어떻게 돼? 동파들이 터져버리지. 그러니까 그 냉장고에 냉동실에 물을 이만큼 채워놔놓고 닫아놓으면 이게 터져버려야 되지. 부피가 10% 늘어난다는 거야. 그게 물의 특징이. 물이 갖고 있는. 그래서 물 연구만 제대로 해도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아요. 노벨상도 물에 나올 거야. 지금 물 얘기하면은 다단계 회사부터 막 물 얘기하잖아. 뭐 온갖 물, 육각수부터 시작해갖고 삼중수소, 수소수 다양하게 있다네. 그만큼 물이 우리 몸 속에 몸을 구성하는 60%가 물이잖아. 원래 어릴 때는 80%였어. 60%까지. 나이 들면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어쨌든 물의 기능이 그러하다. 근데 작물에 있어서는 이제 흡수하는 형태는 액체 상태로 밖에 흡수를 못하지만 이제 2%또 흡수하는 형태가 있어. 2%. 그러니까 우리 정산작용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정산작용을 할 때는 광합성을 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기공, 그죠? 스토마타를 통해서 안쪽으로 분자 상태로 이게 익스체인지가 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는 뿌리에서 흡수해서 뿌리를 타고 줄기를 타고 가지를 타고 잎을 통해서 정산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물이 이제 어디로 흐르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면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렇게 답할 거잖아. 대학원생이면 그런 답을 해서는 안 되지, 그지?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 농도가 낮은 농도가? 낮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지하수에 많은 물에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은 참 우스꽝스럽게 실험을 했지만 결과 해석은 멋있게 했잖아. 어떻게 했어? 황산을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황산을 넣었어. 식물 처리해서 뿌리 있는 것도 해놨어. 그러면 황산의 뿌리가 어떻게 될까?
타버리겠지. 줄기 타겠지. 가지 타겠지. 잎 타지. 그러면 이 황산이 이제 위로 올라가, 못 올라가? 다 죽어버리는데. 못 올라가잖아. 그 결론은 어떻게 내렸어? 아, 잎이 칼자루를 쥐고 있거나, 잎이 죽어버리면 이게 정상작용이 안 일어난다, 물이. 이렇게 해석한 거야. 실험은 좀 거시기 했는데, 결과는 아주 멋진 결과를 내는 거야. 그래서 물의 이동은 정산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결론을 내린 거야. 네? 아, 그렇잖아. 그 대학원생이 이런 경우도 있다고. 연구를 하는데 교수님이, 야, 이거 겨울에 안 춥게 잘 지켜 했어. 예, 대답은 잘했지. 교수님 출장 갔다가 탁 왔는데 밤에 모르고 막 교수님 없으니 뭐 술 한잔 하자면 술 한잔 마시고 까먹었어. 어? 밖에 내놔는데 밤 되면 들러놔야 되는데 안에 온실 안에 잊어먹고 그래 교수님한테 실토를 안 한 거야. 이 박태기 나무에 얘라 박태기 과거에 그랬단 말이야. 그러고 꽃이 앞에서 날렸는데 이 교수님이 갔다 오고 보면 꽃이 피는 거야. 이거 저기 야 김구나 이거 어떻게 됐노? 하니까 말을 못 하고 있지. 시킨 대로 안 하고 했으니까 술 마시다 소리도 못 하고. 그 나중에 꽃이 피고 야 이거 대단한 일 했다 하니까 그때 실토를 하는 거야. 사전에 교수님 출장 갔을 때 우리가 뭐 해가지고 이걸 온실 안에 안 넣습니다. 이제. 그럼 결국 그 식물이 원하는 게 뭐야? 저온을 원하는 거야. 저온 경과.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이 과학이라는 게 뭔가 결과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사람들이 새로운 발명을 좀 잘 할 수도 있는 거지. 루틴한 것보다는. 그래서 대학원생은 좀 엉뚱한 데도 있어야 돼. 그렇다고 마냥 엉뚱하면 안 되고, 한 번씩 이제 그런 제작을 한 번씩 지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제작을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뭘 하지?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논문을 보는 거야. 지금까지 연구됐던 거. 아,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뭐 변화를 시도해볼까. 이게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논문 서치를 하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발달돼 갖고 뭐 컴퓨터 안에 자료 PDF 파일로 다 해가지고 하면 다 나오지만 과거에는 우리는 다 인쇄를 해서 교수님 눈치가 비가지고 인쇄도 많이 못해. 핵심 요약만 해갖고 이만큼씩 논문 재놓고 그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어디 있다 표시 다 해가면서 그래 논문 썼단 말이야. 지금은 뭐 PDF 파일을 딱 해갖고 클릭 착착착 하면 다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인쇄 하기 전에는 전부 타이핑 다 찍다 이거. 그전엔 수기로 다 썼고, 그 내 책이 있는데 우리 은사님 한 분 금양장록이라는 책을 어디 있을 거야. 하여튼 수기, 야 대단하지.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더 비인간적이고 더 힘들어졌다는 생각도 해요. 그지? 좀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결과를 또 더 많이 내놔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도 있고. 요즘은 또 어떤 게 있느냐면 논문 같은 거를 과거에는 사실은 내가 인용을 찾아도 잘 못 찾는 게 있었어. 없어. 몰랐는데 거기 솔직히 이제 중복 게재는 아니지만 좀 도용, 그걸 뭐라 그러지? 표절률이 막 80%까지 간 경우도 있어. 내도 있어. 옛날에 80%는 안 되지만 한 5, 60% 돼. 못 찾아서 없어.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해보니까 그게 비슷한 게 많은 거야. 왜? 그 당시는 영어로 해가 번역이 다 안 돼. 자국어로 해가지고 뭐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런 놓으니까 90년대 이때만 해도 이게 안 됐어. 그러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2016년이가 12년이 이때쯤
해서는 어떻게 됐어? 전부 통합체제라가 서치 딱 하도록. 그래서 프로그램이 나왔잖아. 무슨 킬러가 나왔지. 카피킬러가 딱 나온 거야. 카피한 다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표준률 몇 프로까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재배학 기본을 통해서 이제 오늘 첫 시간 그 강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재배학 그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언더 시절에 했던 거 한번 되새기면서 하고, 본인이 이제 이 전공이 오늘 보니 다 다르네. 다 다르니까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제 작물에 대해서 내가 재배를 어떻게 하고 해서 발표를 하는 거. 뭐 PPT 자료를 만들어도 되고, 그냥 여기서 대학원 과정이니까 토론을 해도 됩니다. 그게 이제 세미나까지 연결돼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 하고,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하고 촬영은 중단하고, 그러면